안녕하세요. 바른사회TV 생생칼럼입니다. 오늘은 칼럼 기고자이신 남정욱 숭실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벚꽃축제 한창인데 혹시 벚꽃놀이 다녀오셨어요? 아, 벚꽃놀이요? 지나가다 보긴 봤어요. 아, 자연현상이라는 게요, 이렇게 감동으로 느껴지는 거는 20대나 70대쯤 감동으로 느껴지고 40대 말 50대에서는 모든 자연현상이 오로지 짜증만 나 보고 있으면 저게 떨어지면 저걸 치워야 되는 이런 생각만 하게 되니까. 자, 네. 그러면은 칼럼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386 세대가 펼쳤던 정치운동과 우리나라가 이룩한 민주화 그 둘 사이에 얼마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운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은 연장선상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였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그 소련과 이제 동부 소비에트 국가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다음에 북한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면서부터 그것은 포기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보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공인데, 민주화 그러면은 직선제기가 87년도에 세상에 저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었던 사람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대통령 우리가 못 뽑았어요, 우리 손으로. 단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느냐라고 말할 부분이 아니고, 그 80년대를 또 통틀어 가지고 사회 이제 각 부분들이 다 약진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실제로 가장 큰 공로가 386공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5.16 군사혁명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런 대명천지에서 군인들이 총 들고 나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는 당시 이제 군대라고 하는 집단이 가장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있던 부분들을 사회 각 부분들이 쭉 따라와가지고 동등해진 시기, 그리고 일부는 그걸 넘어선 시기가 87년도 시기다. 그 지역이 386 세대였다.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386 세대가 시대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현재까지 흘러오면서 어떤 형태로 우리 사회에 녹아 들어왔는지, 특히 정치권에서 이 386 세대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활약을 하고 있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그 좋은 점을 이제 뒤늦게 생각을 하고 들어온 쪽이 있는가 하면은,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안 버리거나, 사실은 안 버린 게 아니고요, 못 버리는 거예요. 되게 갑자기 나 오늘부터 전향할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맞죠. 벌떡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고, 또 만약에 전향한다 그렇게 되면은, 전향이라는 말 사실 표현 좀 웃기긴 하다. 이제 그 삶의 경로일 뿐인데, 그러면은 주변에는 인간관계 다 끊어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향하신 분들의 가장 큰 충격은 그거였던 거예요. 10수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친구 생기는 운동권 친구들이니까, 결혼식 가도 운동권 선배, 뭐 장례식 가도 운동권 선배네 아버지, 뭐 주변에 친구 다 뭐 운동권 이래서 쭉 모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향해버리게 되면 다 단절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할 사람이 없을 거란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핑계가 있어야 돼요. 전향을 하려면은 나는 이래서 전향을 한다 이렇게 해서 무슨 핑계가 있었는데, 지금 핑계가 별로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제 쭉 가던 대로 가는 거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386 세대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또 386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제 60년대 학생운동하고, 그다음 유럽의 학생운동, 그다음 일본의 학생운동하고 공유하고 있는 게 많은데, 거긴 다 대부분 똑같아요. 반제국주의, 그다음에 뭐 반전 이런 것들인데, 우린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죠. 친북. 이제 뭐 미국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던 것은 북한인데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좀 심각할 수도 있고 좀 색다른 것일 수도 있고, 미국도 60년대 그 저항운동했던 학생 세대들이 지금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계속 강경합점을 펴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나쁘진 않아요.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북쪽하고 너무 관계가 있는, 근데 요새 하도 이제 뭐 종북 이런 얘기하면 다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 386은요, 386 쪽에서 그런 쪽에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이 망해도 이 사람들은 전혀 안 해요.
북한이 망한 거지 우리 우리 이념이 망한 건 아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묘하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 386 세대 특징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칼럼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특징들을 우리 세대가 갖고 있다면 그 세대도 386 세대라고 명명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렇죠. 386 세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 세대 이렇게 일컫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세대라기보다는 또 특징을 말하는 건데 뭐 419 세대, 63 세대 뭐 이렇게 세대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 저보다 보면은 그 사건이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건 중심으로 그랬는데 386 세대라는 거는 사건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5.18 세대가 돼야 될 것 같고 광주 세대. 그런 386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의 그 좌익 운동에서 이렇게 그 80년대 이렇게 탁 타올랐던 그걸 가리키는 말이고 또 그 중에 이제 학생 운동은 안 했지만은 그런 의식을 가졌던 거는 이제 광주 세대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하긴 한데요. 386 세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친북하고 그 다음에 반대한민국 정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따라 생각이 안 나서 그 세 가지를 계속 주장한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386 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만약에 반미 대자보를 쓰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80년대는 워낙 그 세계 정치 외교에 대해서 정보가 적으니까 단순하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좀 그래 보면 아니라 사실을 요즘 젊은 그 대학생도 많이 이렇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좀 잘해준다고 해서 갑자기 막 중국하고 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본을 하고 우리하고 안 좋은 거 알면은 우리한테 잘해줄 거면 미국은 일본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또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힘과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어떤 이렇게 외교라는 문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때는 무조건 미국하고 일본은 한국 포함해가지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맺어가지고 북한을 고립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회주의권을 갖다가 압박하는 그렇게만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면은 419 세대, 뭐 63 세대 이렇게 사건을 중심으로 세대를 구분을 짓는데 386 세대에서 이 386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386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모습을 이제 드러냈을 때 그때가 이 사람들이 30대였어 전부 다. 그리고 80년대 학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386 세대가 486도 있을 수 있고 40대가 된 사람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그 다음에 80학번주로 가게 되면 50대가 되니까 586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게 웃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광주 세대하고 5.18 세대하고 486 세대 이렇게 나눠서 딱 두 가지 설명하는 거가 혼돈도 좀 덜 깊고 그러다 보면 자꾸 386 세대, 486 세대, 586 세대 등등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수선하잖아요. 네. 경제학적으로 상당히 그런 비효율적이죠. 네. 코칭은 하나인 것이 가장 좋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칼럼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셨던 핵심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386의 좋은 점들을 인정을 하고 하는데 386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해서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되는 386에까지 그 피해를 주지 않도록 특히 이제 이석기 이런 사람들은 보면 참 안 된 거가 그 사람이 좀 복이 많아야 된다니까 일복이 많아가지고 그 전향하기 좋은 타이밍에 놓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민혁당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고 있어요. 들어봤죠. 민혁당이 이제 그 김영환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하영욱이라는 사람하고 대학교 같은 반이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한 명 경제학과 이렇게 해서 셋이서 아마 만들었던 거예요. 북한에 지명받고 만들었는데 김영환 씨는 이제 강철이라는 이름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김영환 씨는 북한을 가보고 나면은 대부분 사람이 홀라당 깨요. 그래서 가가지고 봤더니 여긴 전혀 주체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해서 전향을 갖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 같이 전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영욱 씨 밑에 있던 사람들은 좀 아닌 것 같다 싶은데 그래서 위에서 가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석기 같은 경우는 하영욱 씨하고는 또 방위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운이 나쁘면 계속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하영욱 씨는
이제 하도 이제 이 보는 눈이 많아지니까 활동을 못 하고 오히려 이석기 씨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이석기 씨 제가 방송에서 볼 때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와서 말을 바꿀 수가 없어 계속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으나 아무튼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삶의 궤도를 밟아가는 생각을 갖다가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 사회에 지금 더 관심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완벽하게 사라지긴 곤란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것이 행정적으로 구현되는 거가 사회운동가들이 할 일인데 그런 쪽에 그 좀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다는 거가 좀 아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칼럼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